지금 미래의 내가 되라. 퇴근에 집으로 운전하며 오는 동안 피곤이 내 온몸을 짓눌렀다. 여느 날 같으면 나는 하루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 휴식을 취한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오늘은 이 책을 쓰며 미래의 나에 관한 연구를 구상하고 있다. 더 나은 남편이 되기 위해 내가 배운 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활기찬 여섯 아이는 퇴근하고 돌아온 내 관심을 끌어보려고 법석을 부린다. 그런 아이들에게 더 나은 아빠가 되기 위해 미래의 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 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만 있지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한 번은 집 근처에 도착해 길가에 차를 세우고 집에 도착한 내 모습이 어땠으면 좋겠는지 깊이 생각했다. 나는 미래의 나를 생각해 보았다. 지금부터 20년 후에 나는 53세다. 여섯 아이는 모두 성인이 되어 더는 집에 함께 살지 않을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의 말이 떠올랐다. 두 번째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첫 번째 삶에서 했던 잘못된 행동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생각하라. 인간의 책임감을 자극하는 표현으로 이 격언보다 더 강력한 말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을 통해 현재는 과거이며 과거는 바뀌고 수정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 나는 프랭클의 말을 적용해 보기로 했다. 20년 후 미래의 내가 되돌아와 그날 저녁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미래의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와 오늘을 다시 살아볼 기회를 얻었다고 상상한 것이다. 내가 집에 돌아가 주차를 하려고 보니 3살 된 피비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나를 보자마자 딸 아이는 흥분해서 이리 깡충 저리 깡충 뛰었다. 사랑스럽고 귀여운 딸을 지켜보면서 나는 20년 후 미래의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온몸으로 느낄지 생각해 보았다. 미래의 내가 된 나는 그 순간을 평소와 다르게 보게 됐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게 됐다. 딸은 신이 내게 주신 완벽한 선물이었다. 나는 차에서 뛰어내려 마치 20년 만에 처음 보는 것처럼 피비를 껴안았다. 우리 술래잡기 할까? 아이는 어! 대답하고는 까르르 웃으며 도망갔다. 나도 함께 웃으며 달려가 아이를 잡았다. 나는 아이를 번쩍 들어올려 꼭 끌어안았다. 아, 이게 내 인생이란 말인가? 내가 이렇게 운이 좋았어? 이렇게 관점을 바꾸니 동네와 거리가 다르게 보였다. 나는 내가 경험한 것에 경건함을 느꼈다. 내가 거룩한 땅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5분 정도 피비와 행복한 시간을 보낸 후 나는 미래의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와 어린 딸과 노은 시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셀카를 찍었다. 피비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이들이 다 그렇듯이 큰 아이들이 시끄럽게 서로 싸우고 있었다. 로렌은 주방에서 아기 조와 렉스를 돌보며 분주하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나는 당장 아이들을 꾸짖으며 야단쳤을 것이다. 멍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날은 미래의 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평소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어수선한 집안을 보고 화가 나기는커녕 여기저기에 나뒹굴고 있는 장난감들이 사랑스럽게 보였다. 주방 식탁에 널려 있는 학습지와 숙제들을 보니 행복했다. 바닥에서 장난치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나의 아내 로렌. 아내의 아름다움에 나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런 놀라운 삶을 얻었을까? 나는 10살, 14살의 아이들에게도 짜증이 나지 않았다. 그보다는 내가 그 아이들의 농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느끼고 놀랐다. 미래의 나에게 눈앞에 있는 아이들은 30대 성인이다. 만약 아이들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5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미래의 나는 무슨 말을 할까? 아이들에게 설교를 늘어놓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히 미래의 나는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아이들에 대해 더 잘하려고 노력하며 무조건 지지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는 귀를 열고 입을 닫았다. 가족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다. 가족과 함께했다. 가족을 보며 웃었다. 가족을 사랑했다. 가족과 연결됐다. 나의 내면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걸 느꼈다.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나의 내면이 더 진화하고 깊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평소에 나를 좌절시키던 일들이 사소해 보였다. 지금 순간에 몰입하게 되면서 전에는 짜증스러웠던 일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었다. 그에 대해 내 행동은 더욱 친절하고 관대해졌다. 나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다. 미래의 나는 지금 이 상황을 현재의 나와 다르게 더 현명하게 처리할 것이다. 미래의 나를 현재로 불러와 살아가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심지어 나는 미래의 내가 어쩌면 20년 후에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게 됐다.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최근 내 친구의 2살 된 아기가 창문 블라인드 줄에 목이 감겨 사망하는 끔찍한 비극이 있었다. 고대 스토아 철학 사상으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다.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인데 우리는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나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기적 같은 순간을 자주 놓친다. 목적 의식이나 사명감이 없으면 바로 눈앞에 있는 선물 같은 순간을 인식하지 못한다. 미래의 나와 단절되는 순간 현재의 삶이 안겨주는 무한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 빅터 프랭클은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갔다고 상상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쁜 결과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미래의 나에 관한 연구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미래의 나와 연결되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금광을 더 잘 이해하고 감사하게 된다. 미래의 내가 가진 눈으로 지금의 삶을 보면 이전에는 보지 못한 기회들을 볼 수 있다. 미래의 나와 함께 한다면 현재를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당신은 어떤가? 20년 후 미래의 당신이 현재의 당신과 대화를 나눈다면 무슨 말을 할까? 미래의 당신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겠는가? 지금 당신이 미래의 당신이라고 생각한다면 행동은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당신은 지금 미래의 내가 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지금 당장 미래의 내가 될 수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다. 미스터 비스트의 놀라운 성공은 그가 원했던 미래의 나에 전념한 결과였다. 그는 용기를 냈기 때문에 의도적인 연습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었다. 이런 태도가 어떤 분야에서든 전문 기술을 발전시키는 체계적인 방법이다. 의도적인 연습을 하려면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려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미스터 비스트처럼 미래의 나에 대한 명확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 작가이자 철학자인 스티븐 코비는 정신적 창조가 실제적 창조보다 언제나 먼저다라고 말했다. 무언가 성공적인 결과를 이룬 사람은 누구나 결과를 먼저 마음속으로 뚜렷하게 그렸다. 그 다음에 정신의 그린 이미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들의 비전은 더욱 명확해지고 확장되고 발전했다. 성경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한다. 현재 당신의 모습이 무엇이든 바로 지금이 미래의 당신에 대한 증거다. 미래의 나에 대한 믿음과 집념이 얼마나 큰지는 당신의 행동과 생각을 통해 증명된다.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보고 그 모습에 전념하면 모든 생각과 행동은 목표라는 필터를 거치게 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선택적 주의라고 한다. 기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관심 있는 것만 볼 수 있다. 집중하는 대상이 확장된다. 미국 심리학자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그 점을 이렇게 강조했다. 외부 세계에서는
수백만 가지 상황이 펼쳐진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내 경험으로 들어오진 않는다. 왜 그럴까? 내가 그 일들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관심을 두는 것만 내 경험이 된다. 우리는 자신이 기대하는 것을 본다. 나아가 어떤 모습을 간절하게 이루고 싶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면 그런 생각과 일치한 행동을 하게 된다. 믿음이 행동과 힘을 끌어내는 원리다.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 믿음으로 인류는 달에 갔다. 믿음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불치병도 치료한다.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을 가지려면 원하는 바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 미국 작가 플로렌스 C는 원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라고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라.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사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이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상상하는 미래를 생생하게 그리는 일에 도전하라.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 현재 당신이 어떤 특정한 미래에 전념한다면 왜 그런 미래를 꿈꾸는가? 만약 다른 미래를 선택한다면 어떨까?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에 전념한다면? 원하는 미래에 완전히 몰입하고 최종적인 결과를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자신이 만들고 있는 미래에 대한 증거가 점점 많아진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노력과 변화가 전혀 힘들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꿈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 한때 탈출구로 삼았던 순간적인 쾌락만 쫓던 행동들이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그리고 훨씬 더 용감해질 것이다. 자신이 바라는 미래에 전념하면 비슷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과 조언을 주고받으며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원하는 미래에 전념하는 과정에서 사고방식과 신념, 정신 상태가 바뀌고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다. 마침내 점점 더 나아지는 결과를 얻는다. 리더십 전문가 짐 데스모와 다이애나 체프먼, 칼리 클램프 이렇게 말한다. 전념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술이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전념하고 있는지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알 수 있다. 우리는 전념하고 있다.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결과가 전념의 증거다. 행동이 바뀌는 이유는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체성은 자신이 가장 전념하는 모습이다. 정체성의 바탕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비전이 있다. 따라서 전념하는 비전이 달랐을 때 정체성은 즉시 달라진다. 그러면 생각과 행동도 바로 달라진다. 맞다. 미래의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맞다.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맞다. 장애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의 나에 전념한다면 그 과정에서 직면하는 모든 일은 당신을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면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당신 앞에 어떤 일이 닥치든 그 일을 통해 당신의 의지는 더욱 강해진다. 어떤 경험이든 유익한 경험으로 전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더 멀리 전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처음에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발전할 것이다. 완전히 몰입하고 믿음을 갖는다면 기어코 길을 찾아내고 만다. 길은 언제나 있다. 사상가이자 시인인 랄프 월도 에머스는 당신이 무언가 하겠다고 결심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그 일을 이루어지게 만든다. 라고 말했다. 미스터 비스트처럼 당신도 지금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내가 딸아이 피비와 보낸 시간처럼 당신도 오늘 당장 낡은 패턴을 바꿀 수 있다. 그 첫 단계가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지 정하고 지금 그 모습이 되는 것이다. 미래의 당신에게 편지를 써보내기 바란다. 그리고 미스터 비스트가 자신의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는 시간을 설정해 둔 것처럼 그 편지가 미래의 특정 시간에 당신에게 전송되도록 예약해 두어라. 이 책의 파트 1에서는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를 분석한다. 파트 2에서는
미래의 나에 관한 가장 강력한 진실 7가지를 다룬다. 파트 3에서는 미래의 나를 상상하고 그 모습을 명확히 하여 지금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를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이 책은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창조해 현재를 힘차게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과학적인 지침서다. 또한 선조의 지혜와 최첨단의 과학을 결합해 당신의 삶을 확실하게 바꾸는 방법을 단순한 말로 설명해 준다. 준비가 됐는가? 시작하자. 미래의 당신을 응원한다.